주사파가 과연 좌빨일까요, 극우일까요? 이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괴, 폭력, 급진주의자들, 종부가들, 좌빨들이 어떻게 진보 소리를 합니까?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 보수의 반대말은 급진. 멸공! 많이 기다리셨죠? 어머,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아, 제가 너무 늦게 왔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군요. 네, 300회 축하. 네, 300회 축하 방송, 특집 방송, 연속 방송 3부 철학 아카데미. 지식 없는 지식인이 지식인일까요?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관계로 제가 벌을 하나 뭐라 그러죠? 벌을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뭘 할까요? 네, 로자나님 급하게 식사하고 왔습니다. 더 먹고 싶은데 참고 왔어요. 뭐 밥 먹다 보니까 45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먹는 데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쵸? 김성민님 왜 불편해요? 뭔 일 있었어요? 네, 들국화님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은요? 전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김에 밥을 얹어서 김치를 먹고 그다음 달걀 후라이를 해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김경희님 고맙습니다. 자, 철학 아카데미 지식이 없는 지식인. 잠시만요. 이거 제목을 좀 바꿔도 되겠네요. 지식이 없는 지식인이 지식인일까요?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뭐야? 아, 정말. 잠시만요. 이게 뭔가 더 컴퓨터를 새로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저도 지금 막 힘들어요. 지식이 없는 지식인이 지식이 없는 지식인을 지식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죠. 부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건가?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기지? 까요? 해서 쫙 해가지고 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하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컴퓨터 세팅이 바뀌면 저 진짜 헷갈려요. 가뜩이나 기계치인데 여러분, 저 처음 방송할 때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디 있어 막 이래서 혼자 막 이랬어요. 지금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300회 할 동안 제가 이렇게 막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민님, 이상한 분들이 채팅으로 싸웠어요? 여기 잘 싸워요. 이상한 분들이 아니라 이게 글이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글만 남기는 거라 오해가 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워낙 싸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잘 싸우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아니면 그냥 무승부인가요? 큐님 귀엽기 이런 거예요? 귀여우셔라. 루즈님 고맙습니다. 저도 보라색 좋아해요. 오늘 타이틀 너무 좋아요, 정현주님. 좋습니다.
아, 보라색은 미인만이 소화하시는 색. 고맙습니다. 아, 왜 그래줍니까? 아, 아, 안 보여요? 뭔 일 있었던 겁니까? 밥 먹는 동안. 아, 아, 이강우 님이 좀 강성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싸우세요. 근데 또 뒤끝도 별로 없으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신함? 잠깐만, 이강원 님이 여기 있잖아요. 이강원 님이 진짜고 신함은 가짜인데? 별일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싸움이 아니다. 그 병가지 상사라는 얘기 있어요. 전쟁 중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다. 네, 군대에서는 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병가지 상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판에선 싸우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냥 늘 있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여기서 또 싸움이 나더라도요. 아, 또 싸우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 저 땡벌 노래 몰라요. 땡벌 노래 모르고, 아, 벌칙으로 노래 한 곡을, 그러면, 무슨 노래 해드릴까요? 땡벌 말고 다른 거. 아, 몸매 관리요? 내가 뭐 미스코리아 나갈 사람도 아니고 50대 중반에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 몸매 관리로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몸매 관리는 그런 걸로 안 돼요. 김성민님 여기 보셨죠? 신남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알려드릴게요. 남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괴롭혀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강우님이 강성인데 이런 사람을 보고 가만 놔두면 그 이강우님이 아니지. 잘 한번 얘하고 대화를 나눠볼까? 얘가 정상적인 애인가? 사랑받는 여자가 못돼? 그냥 가서 김명신하고나 놀아, 그냥. 김명신은 윤석열한테 엄청 사랑받더라. 밖에다 대고 윤석열 욕을 그렇게 해댔는데도 윤석열이 꼼짝 못해. 둘 중 하나지. 그건 내가 얘기 안 할게. 지저분해서. 너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있잖아. 내가 언제 한번 얘기해 줄 거야.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야. 너는 그거 아니? 어디서 이상한 노래를 그냥 해가지고 이상한 거 퍼뜨리는데. 아, 너 리나 갸구나. 그 가슴 자랑하는 애. 야, 자랑할 게 얼마나 없으면 가슴 벌거벗고. 아니, 그냥 빤스하고 브라자만 입고 나와라. 응? 몸매 자랑하고. 너 걔구나. 음. 여러분, 얘 잘 보세요. 리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지가 보수 우파라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난장을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는 거 좀 보세요. 아, 그래? 관심 못 받는 거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그만 가. 응? 관심 못 받아도 상관없어.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본 사람들이 똑똑해지기를 바래. 됐니? 그리고 내 얼굴을 보고 예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 예쁘다고 한 사람은 없었어. 잘생겼다고 한 사람들은 있어. 아, 물론 내가 폴라스타 채널 하면서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너무 감사하지. 예쁘게 봐주셔서.
너 같은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김명신이 같은 그 미친년이 성형수술하고 다니는 거야. 응? 그래서 리나의 일상 가슴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지. 얼마나 팔아먹을 게 없으면 지 가슴 파니? 응? 나처럼 공부를 해서 지식을 팔아야지. 들국화니 가만 놔두세요. 얘가 지금 저한테 열등의식 때문에 어떻게든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렇게 얘기하다 내보낼 거예요. 미쳐 죽게. 아, 황세윤님 리나 보셨어요? 얘 자랑할 수 있는 게 그 가슴밖에 없는 것 같던데요. 가슴골을 보여주면서 어깨 탁 드러내고 그렇게 방송한 애들은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포르노 스타를 해. 차라리 돈 많이 벌어.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지적인 척 하면서 가슴 보여주니? 응? 가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가슴 보여줘서 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니? 가슴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이렇게 파여가지고 가슴 다 보여줘서 일부러 가슴 쪼여가지고 여기 가슴골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얘기 좀 해봐. 뭘 얻어? 너는 뭘 얻어? 얼마나 배우셨길래 난 못 배웠지. 책을 많이 읽었지 배운 건 별로 없어. 아, 그런 게 보면은 배운 거다. 여러분, 이제 증명 들어갑니다. 치남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 가슴이 있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 나는 책을 많이 읽는 거, 그런, 내가 짬짬이 책을 읽는 거, 이건 자랑인데, 가슴 큰 게 왜 자랑이 돼야 돼? 이 수준 보세요. 여러분, 이런 애들이요. 가세연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떨어뜨리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 보여줄 가슴 없어, 왜? 자, 아까 어떤 분이시더라. 김성미님, 보셨죠? 시남이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 지금은 리나의 일상의 리나의 그 유튜브 관계자예요. 본인이거나. 야, 네 이름 떳떳이 밝히고 들어와.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떳떳이 네 이름도 못 밝히고, 시남이라고 하는 우리 채널 애청자분의 이름을 따서 이런 짓을 해? 응? 왜 그래? 보여줄 게 가슴밖에 없어 참 좋겠다. 아우 부러워라. 네 가슴 보고 남자들이 뭔 상상을 할까? 응? 정치판에 와서 보여줄 게 가슴밖에 없다니. 계속 얘기해봐. 응? 얼마나 좋아. 너는 좋겠다. 가슴 커서 참 좋겠다. 가슴으로 뭘 하니? 너도 혹시 가슴으로 막 영화 읽고 그러니? 응? 자, 가슴을 보고 너는 가슴을 자랑하고 가슴을 보면서 너는 뭘 생각을 하니? 얘기해봐. 신함이 있어? 어디서 여기 와가지고 쥐접싸고 있니? 여기 철학 얘기하는 곳인데 니 왜 가슴 얘기해? 응? 아, 김명신 미친년 빠가 왔구나. 좋겠다. 아, 그럴까요? 수월심님 이제 보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못생긴 여자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심상정한테 하는 소리야? 그리고 윤미향한테 하는 소리니? 그리고 윤석열 아내처럼 현명하고 아름다운 자가 그런 미친년이 무슨 현명이냐? 야, 니네 갖고 노는 거야. 너같이 그렇게 개돼지 역할을 하니까 그런 애들이 나댈 수 있는 거야. 자, 내보낼게요. 너는 가슴 커서 좋겠다. 이왕이면 가슴 다 내놓고 다녀. 팸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여기 사진 찍어서 올려줘. 네 가슴 자랑질 해봐. 어떤 일이 생기나. 천박한 것,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자, 여러분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아, 예. 내보냈습니다. 시컷 약 올려주고 내보내기.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올 거예요. 리나의 일상이라는 애가 와서 저 짓거리를 했었어요. 저한테. 좀 황당했어요. 찾아와 달라서 찾아갔더니 아, 왜 그냥 가슴 다 드러내고 자랑하지? 뭘 감추고 그래. 이게 지금 버퍼가 잠깐만. 버퍼가 엄청나게 저기 된대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요 얘기를 하려면 자, 여러분 이제 질문. 지식이 없는 지식인이 지식인일까요? 지식이 없는데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아, 잠시만요. 요게 지금 제가 뭐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요. 요 광고 잠깐 보고 계세요. 잠시만요. 공개적으로 전향 선언을 하고 나는 민주주의 개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론 그런 거 버렸다. 사회주의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옛날 레드 컴플렉스를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 우파에서 그런 빨갱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극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갱이 장사한다. 빨갱이 장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아까 찾아놨는데 뭐 겹치는 과정에서 뭐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를 하다가 일단 하나만 찾아서 가져왔는데요. 자,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잠깐 볼게요. 아, 그래서 신암님이 이제 그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세요. 신암으로 안 들어오세요. 아니, 이 얘기 나오니까 요즘 나오는 아이돌 여자애들, 걔네가 나이가 17살에서 20살 초반대예요. 걔네들 춤추는 게 저는 몰랐는데 쟤네 왜 저런 춤을 추지 했는데 그게 굉장히 섹스 어필한 거라면서요. 이 사회가 제정신인 사회예요. 지금 어른들이 40, 50대는 어른들이 지 자식 같은 애들을 섹스 어필하도록 거기 앞에서 춤추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는 짓들입니까? 거기에 삼촌 부대들 가가지고서 난리 치는 거요. 지금 이런 그 아까 그 있잖아요. 그 리나의 일상 광고하면서 그 대깨윤 있잖아요. 가슴 자랑질하던 그런 애들 보면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대가리예요. 머리가 아닙니다. 사람한테나 머리지 사람이 아닌 종자들한테 어떻게 머리를 붙여요. 대가리죠. 입도 사람한테만 입이고 사람이 아닌 것들은 주둥이고 아가리죠.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사람의 탈을 썼는데 사람 짓을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죠? 아꽃과 나비님 그렇죠. 네. 김명신은 전 있잖아요. 강남에 가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남에 가면 그 너무 얼굴 비슷한 애들이 많지 않아요? 저 구분이 안 되던데. 로진이 가슴 거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내 자랑할 게 가슴밖에 없다니 참 안쓰러워.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더 가가지고 더 가서 제가 예. 간만에 웃었어요. 네. 요 얘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철학하라고 하는 철학 아카데미에서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방송 수업을 한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게 텀이 길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편집 중인데 한 2시간 반 정도 한 걸 지금 겨우 2시간짜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더 편집할 거예요.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릴 건데 근데 그 전에 제가 잠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가 인터넷창을 이렇게 열면 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해볼까? 이게 책을 저기 한 거라 이게 이렇게 하면 커질려나? 잠시만요. 요 화면 크기 좀 크게 해서 여러분 보기 좋게 해드리려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좀 더 이쪽으로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좀 더 이게 글씨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가슴 크면은요 머리 나쁘다였는데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가슴 크다고 가슴 작은 여자 가지고 구박하는 것도 좀 살다가 자 여러분 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네. 유전적으로 가슴이 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가슴 큰 사람 머리도 주네요. 제가 아는 남자 분들 중에 가슴 큰 여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제 주변 전부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슴이 크면 머리가 나쁘다요. 가슴이 크면 뭐라더라? 머리가 나쁘다가 아니라 뭐였는데? 하여튼 되게 안 좋은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은 가슴이 크면은 저거는 어렸을 때 당한 애라고 이렇게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정신인 애가 아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성이 눈을 뜬 애라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서 피해요. 그 가슴 큰 게 자랑이냐 어떻게 세상에 살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서 너무 웃겨가지고 자그 얘기 그만하고 이봐요 이게 성적으로 자극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요거 말고 다른 책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블로그에 사진을 찍어놨던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것만 가지고 오늘은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외국에는요. 외국이 아니라 제가 아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에 지식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새로 생겼어요. 지식학. 지식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책들이 많이 번역돼서 나오는데 많이 번역돼서 나온다고 해봤자 지금 한 4권, 5권밖에 없어요. 지식 관련된 이런 책들이.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괜찮은 책이 요거 하나하고 또 다른 건데 그건 제가 좀 더 찾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부 역사학자 잠시만요. 여기서 일부 역사학자 특히 미국 학자들이 정보에 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해요. 그래서 지식 대신 정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 자체가 미국의 경험론적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식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얘기가 데이터, 정보, 지식입니다. 요 얘기요. 다시요. 지식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얘기가 뭐라고요? 데이터,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더 나오기도 하지만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정보, 그 다음에 지식. 이렇게. 지식이 제일 상위 단계예요. 근데 지혜는 좀 다른 접근법을 제가 가져갈게요. 황세훈님. 그러니까 그걸 왜 욕먹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하나 세상. 네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이 얘기 더 가면 안 돼요.
자, 데이터가 맨 하단이고 그 다음에 그 위가 정보고 그 다음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그 모든 것이 다 데이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또 조금 가공이 된 거죠. 가공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정보입니다. 정보와 데이터는 다 날거에 해당돼요. 근데 그 날거를 유의미하게 익혀낸 거죠. 조리를 해낸 게 그게 지식입니다. 요 차이점 이해되셨어요?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 지식은 데이터, 정보를 익힌 상태. 정보와 데이터는 날것인 상태.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게 타이밍이 이 시차가 이게 꽤 있나 본데요? 이거 했는데 스트림 설정 잠시만요. 이게 너무 늦어가지고 스트림 설정 좀 다시 한번. 아니면 제 영상이 늦는 걸까요?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네, 더 갈게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왔습니다. 레비 스트로스가 한 말이에요. 정보는 날것인 상태, 지식은 익힌 상태로 이게 그 레비 스트로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데이터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온갖 가정과 편견으로 가득한 인간의 머리로 인식되고 처리되기 때문이다. 네, 정보하고 데이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 정보는 분류, 비판, 검증, 측정, 비교, 체계화 등 여러 방법으로 끊임없이 가공된다. 그러니까 정보하고 데이터는 살짝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식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연고를 나왔다고 서연고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고 대학을 나왔다고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을 깔보고 아까 저 리나의 일상 쟤처럼 가슴 크다고 가슴 작은 사람 깔보고 그럼 역으로 가슴 작은 사람이 가슴 큰 사람 깔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 얼굴 이쁘다고 해서 얼굴 이쁘지 못한 애들을 깔볼 수 있는 그런 근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저러느냐? 네, 시스템이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는 짓은 뭐냐? 김명신 미친년을 이쁘다고 하는 거죠. 정신 나간 거죠. 할 수 없죠. 뭐. 정신 나간 것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순수 지식과 응용 지식, 그리고 추상적 지식과 구체적 지식, 그 다음에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그리고 학술 지식, 대중 지식, 그리고 남성의 지식, 여성의 지식, 그 다음 지역적 지식과 보편적 지식, 그 다음 행동에 관한 지식과 상황에 관한 지식 등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근데 서연고 들어간 애들,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여기요,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서연고 들어간 애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알고 있는 게 뭐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문화권 내에 서로 다른 여기요. 한 문화권 내에 서로 다른 여러 지식이 공존하며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게 해주는 유용한 표현이다. 여기 요 지식 문화라는 표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또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등장한 지배적 지식과 종속적 지식 개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지식이라는 개념 자체도 시대와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해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구분한 세 개 구분해요. 대상을 아는 것, 그게 타이 맞죠? 스킨티아인가? 네, 스킨티아. 저 라틴어 모르니까. 그리고 아르스가 방법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사피엔타이가 지혜. 우리가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지혜. 그래서 지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엑스페리엔티아가 경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 익스페리먼트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랍어에서의 에피스테메는 일름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다. 아까 그 에피스테메가 뭐였죠? 여기 얘기 안 했군요. 근데 그리스에서
대상을 아는 걸 에피스테메라고 한다. 그리스어도 몰라요. 제가 사실은 철학자라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 부끄러워했던 것, 그게 왜 그러냐면 철학자는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그리스 철학을 하니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했으니까 그걸 그리스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이것저것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이게 핑계가 아니고 진짜로요. 저 예전에 영어 단어 외울 때는 그렇게 시간 걸려서 외우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외워도 까먹고 외워도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기본 바탕을 해놔야지 나이 들어서도 좀 더 쉽지. 안 그러면 알파벳 외우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지금은 보고 읽는 것까지 돼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뭐 그만큼 더 노력을 안 한 거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영어를 공부했을 때 노력하고 비교하면 그 노력의 몇 배를 더 들이는데도 아직도 잘 못해요. 어쨌든 철학의 기본은 언어입니다. 근데 제가 언어를 모른 채 이렇게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테크네, 방법을 아는 것, 테크네, 대상을 아는 것, 에피스테메, 실천을 프락시스, 실천 지식이겠죠. 그리고 덕성을 프로네시스, 통찰을 그노시스. 여러분 그노시스파 아시죠? 이게 통찰에 해당되는 단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서 얘기를 안 했더니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개 종자들이 진중건, 도올 이런 종자들이 철학생세라니까 도저히 이건 더 이상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위기의식 그런 게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거 잠깐 접고 여러분들 그 메모창을 열어서 지식의 종류를 한번 구분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메모장을 근데 메모장이 화면에서 메모장을 찾아야 돼요. 이게 컴퓨터 세팅을 바꿔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 헤매고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네, 잠시만요. 요거를 이게 아니고 뭘 잘못 눌렀어요. 잠시만요. 인터넷을 지우고 메모장을 열고 됐습니다. 힘들어. 자, 여기 보면요. 아까 잠깐 이제 이거 적고 이거 해가지고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꿈이 뭐죠? 여러분, 우리 폴라스터 채널 애청자분들이 정말 똑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른 우리 국민을 선량하고 머리 좋은 심성 자체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기꾼한테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좋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개도 계몽 운동을 벌이셔서 그분들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지식은 여럿이다. 지식의 종류를 해볼게요. 네, 지식의 종류. 아까 지식의 종류가 순수 지식, 이렇게 순수 지식 대 응용 지식, 그리고 추상적 지식, 아이고, 그리고 구체적 지식, 그리고 명시적 지식. 이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V를 하는 게 빠르겠군요. 일일이 다 치는 것보다. 그리고 잠깐
구체적 명시적 지식, 그리고 암묵적 지식. 그리고 학술 지식. 그리고 대중 지식. 틀린 거 없죠, 지금 글자? 아, 힉술이구나. 힉술이라고 썼구나. 학술 지식. 암묵적 지식. 그리고 남성의 지식. 그 다음에 여성의 지식. 그리고 지역적 지식. 그다음에 보편적 지식. 그리고 행동에 관한 지식. 그리고 상황에 관한 지식. 그리고 또 있었죠.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틀리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응용 지식을 이렇게 썼구나. 네, 응용 지식.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지배적 지식과 종속적 지식. 종속적 지식. 자, 그리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지식, 여기 나와 있는 지식 종류를. 그러면 좀 더 제가 다시 인터넷 창을 열어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지배적 지식과 종속적 지식까지 썼어요. 그쵸? 그 다음 쭉 보면, 여기 이거 제가 다 메모나 링크는 걸어 드릴 거예요. 방송 끝나고 나서. 이거를, 링크 걸어드리면 이거 한번 보시고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책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 서로 다른 지식 사이의 갈등은 자주 일어난다. 여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여기요. 그래서 조금만 더 크게 볼까요? 여기 잘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15세기 초 밀라노 대성당을 건축할 때는 해당 지역 석공들과 프랑스 건축가들이 실용 지식과 기하학 같은 이론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실용 지식과 그 다음 아까 여기 스키엔티아, 여기 라틴어에서는 대상을 알기가 아까 그리스에서는 에피스테메라고 했죠. 네, 대상을 아는 실용 지식, 아니고 실용 지식과 기하학 같은 대상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네, 기하학 같은 이론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나요? 우리는요, 아마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석공들의 지식을 인정하기보단 이런 이론적인 지식을 더 인정하는 추세죠. 근데요, 기업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은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위에 있고 이 실용 지식이 아래에 있잖아요. 이러면 나라는 정체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자, 서울대, 연고대, 서연고, K스카이라고 하죠. 카이스트까지 해서. K스카이를 간 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냐고요? 암기한 지식이죠. 쥐들이 만들어낸 지식인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을 암기한 겁니다. 걔네들은. 암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교육 얘기하고 심리학 얘기할 때도 심리에 대해서 그 실험한 게 되게 많아요. 심리 실험이. 그것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암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암기하면 머리가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보면 17세기 전문의들은요, 산파와 비공식 치료 사이 실용 지식을 업신여겼다. 네, 여기 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8세기 말 프랑스의 어느 방앗간 주인은 방앗간 지기와 제빵사가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거들먹거리는 박사들의 오만함을 비판하는 글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해야 제대로 된 지식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 좌빨 지인이 있다 했잖아요. 되게 친하게 지내는. 이젠 사회주의자에서 벗어나서 사민주의자,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박박 우기는 되게 친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르크스주의자? 그러면 자본론 읽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되게 귀여워요. 덩치는 완전 산만한데 키도 엄청 크고 근데 돈방명주는 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 빨개져서 막 아니 왜 마르크스주의자라며. 마르크스주의자는 기본으로 공산당 선언이라든지 그 자본론이라든지 최소 마르크스가 썼다고 하는 자본론 원을 읽어야 되잖아. 안 읽어도 마르크스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벙쪘거든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잠깐 창 닫을게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책 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박박 우겨요. 더 웃긴 건 예배도 간 적 없고 미사도 간 적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그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만. 일루미나티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지금? 아직도 가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크다. 다음부터 쟤 오면 바로 내보내야지. 지금 큐님 이후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군요. 예. 네, 정현준이 사기꾼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불교 신자래요. 근데 절에도 한 번 안 가고요. 아니, 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말 그대로 그걸 뭐라 하지? 예불도 한 번 안 올리고, 불경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우겨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나 동방명주는 안 돼!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웃었는데, 놀던가 말던가. 그래도 이제 그분은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근데 정치판에 오면 정치꾼들이 넘쳐나죠. 그 정치꾼들을 추앙하고 다니는 미친 년놈들 엄청 많죠. 네, 그 미친 년놈들이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죠.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들, 말 그대로 개종자들을 추앙하고 다니는 것들이 뭐겠어요. 개종자를 추앙하는 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자, KV님, 보세요. 마르크스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면 그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자가 돼요? 뭐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면 막 동방명주 얘기 안 해. 웃겨 죽겠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요거 잠깐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써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글인데요. 마르크스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톡방에도 가져갔는데, 마르크스가 다른 사회주의자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지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떠든 글이 있어요. 근데 지가 떠드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자, 요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건데요. 제가 철학사 책을 보다가 굉장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언젠가.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왜 애덤 스미스가 없지? 근데 마르크스는 왜 들어가 있지?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자기가 연구한 분야를 정치 경제학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철학자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덕 감정론이라고 한 책을, 윤리학 도덕 철학 책을 쓴 애덤 스미스는 왜 철학사에서 빠져 있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철학사 책들, 그리고 철학사 책 저자들인데요. 자, 철학사의 철학자가 아닌 마르크스를 왜 집어넣을까요? 그 다음에 도덕 철학자 애덤 스미스는 왜 철학사에 안 넣었을까요? 네, 토요일, 일요일이 맞습니다. 이게 경험 지식이라고 해요. 그 경험 지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경험 지식을 통해서 지금 제약회사가 발전을 했고, 발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요거 보면. 자, 철학자 명단에서, 여기 좀 확대를 좀 할게요. 철학자 명단에서 애덤 스미스가 빠져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철학 아카데미니까. 철학자 명단에서 애덤 스미스가 빠져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없어요.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철학책을 쓴 사람이 애덤 스미스인데,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도덕 감정론의 사부가 확대된 게 국부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철학자 반열에 안 넣고 그냥 경제학자에 넣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입으로 정치 경제학을 자기가 발전시켰고, 자기가 주장하는 자본론이라든지 자기가 쓰는 책들은 전부 정치 경제학이라고.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치 경제학.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정치 경제학 맞아요. 곧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근데 본인 입으로도 정치 경제학이라고 얘기한 사람을 왜 철학자 명단에 집어넣은 걸까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1900년대 언제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책에 뭔가 있는 게 있어서 계속 연결돼서 보다가 그걸 보고 다시 집어넣는다고. 알면 되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하고 이치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나는 게 제일 속상한데, 혹시라도 본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 철학사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백과사전 같은 건데, 어떤 그 단체에서 협박이 왔답니다. 마르크스를 집어넣으라고, 철학자 명단에. 그래서 집어넣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디냐고 하니까 그건 말할 수 없다. 여기까지 적혀 있어요, 책에. 자, 철학자 명단에 마르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식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교수들하고 다른 사람들 깔보고, 서연고 나왔다고 깔보고, 뭔가 자기가 최대 석각인 것처럼 떠드는 강신주도 있고, 또 엄청 많죠, 그쵸? 자, 근데 걔네들은 왜 철학자라고 나대는 강신주, 최진석, 또 누가 있나? 진중권. 이런 놈들은 왜 이런 질문을 안 하죠? 동방명주도 한 이 질문을 왜 그놈들은 안 할까요? 첫 번째, 모른다. 두 번째, 모른다. 모른다. 어떻게. 철학 교수도 몰라요, 이거? 이러면 됩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우리나라 지식인들 많잖아요. 자, 지식이 없는 지식인.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지식인이 과연 지식인일까요? 우리가 그들을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무슨 근거로 자기들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슨 근거로 지식인이랍시고 다른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 깔보는 그런 못된 버릇을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도 배운 거예요? 네? 어디서 배운 것 같으세요? 이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을 양반놈들, 정조시대의 외척 세력들과 그들의 힘을 입어서 돈 주고 관직 사고 돈 주고 양반을 산 그런 아주 개종자들이 남을 깔보는 짓을 해서 지금 그걸 다 배운 거예요. 야, 서연고 나온 놈들 니들 무슨 근거로 우리 깔보니? 서연고 못 가면 인간이 아니야?
이런 놈들이 정치권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서연고 나왔다고 자랑질하면 그래서 네가 하는 게 뭔데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석사 논문 받았다, 박사학위 받았다 이러면 논문 주제가 뭐냐고 꼭 물어보세요. 승재 부리고 얘기 안 하면 너 돈 주고 땄구나 그거. 너 얼마 들었어? 그거 석사 박사 하겠다는데 얼마 들었어? 꼭 물어보세요. 지식인이 지식인다울 때, 지식인들이 지식이 풍부할 때 그 나라가 발전합니다. 왜 이게 학벌 없는 동방명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혹시 이거 얘기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글을 못 봐서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미리 사과드리고요. 왜 애덤 스미스는 철학자 명단에 빠져있는데 마르크스는 철학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자, 보세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는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뭐죠?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고 자본가를 없애고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하는 세상입니다. 이제 고쳐야 되겠네. 지배가 아니라 독재하는 세상입니다. 독재하는 세상. 독재하는 세상.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하는 세상을 원하던 게 마르크스예요. 자, 마르크스 주의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하는 세상을 원해. 근데 니들은 민주 얘기하면 안 되지. 민주자 떼. 민주자를 왜 붙이니? KV님 빙고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놈들을 암기해서 얘네 암기력 쩔잖아요. 암기력 완전 짱이잖아요. 그 암기 잘하는 애들한테 달달달 외워서 그 전날 하루 종일 저한테 대본 줘보세요. 저도 그 하루 종일 외워서 밖에 나가서 마치 아는 것처럼 떠들 수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겁니다. TV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요? 짜집기죠. 편집이죠.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잘된 것만 편집해서 붙여놓은 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학벌에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한번 이거 생각해 볼까요? 사기패스에서 판검사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 일 바쁜 사람들은요 그거 자랑할 새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원희룡 같은 그런 허접 쓰레기 개종자나 그는 불법 탄핵하죠. 네? 지 학력고사 자랑질하고 아이고 미친놈아 학력고사 그거 달달여서 전교 1등한 게 전국 1등하고 엄청 자랑했다. 그래서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법전 딸딸 외워서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법전 딸딸 외운 놈이 불법 탄핵하고 앉았냐? 허접 쓰레기 같은 놈이. 그 놈이 지금 윤석열 지금 개노릇하고 있죠.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주의자인 게 자랑스러워? 그게 뭔 얘기야 도대체? 자, 보세요. 마르크스는요 얼마나 단순하냐 하면 정말 단순 무식한 아주 간단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요 그 성재준이 있죠. 성재준이 자본론 읽었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랬다면서 그 부분을 누가 보라 그래서 제가 봤는데 재준아 자본론 읽은 게 자랑이니? 너 빨갱이야? 자본론 읽어서 넌 뭘 배웠어? 자본론을 외운 거니? 그 머리는 안 될 것 같다만. 자, 성재준이 너 잘 들어. 자본론 읽은 게 왜 자랑인지 좀 얘기해봐. 난 자본론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엑스허즈번드가요. 자랑 아닙니다. 제가 이혼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던 사실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엑스허즈번드가 서울대예요. 그리고 자본론 요약본을 통째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옆에서 교열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번 읽었어요. 그게 23살인가 4살인가 그때요. 하여튼 25살 안쪽에서 제가 그거를 3번 읽었다고 자본론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질문을 하니까. 이거 잘못됐잖아 라고. 요 얘기는 제가 다음에 경제학 시간에 자본론 무엇이 잘못되었나? 자본주의 용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건 경제학 다시 보기 시간에 제가 해드리기로 하고요. 요 부분을 더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후마니타스, 최장집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최장집은 아니겠구나. 최장집은 지가 민주주의자인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최 교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이렇게 독재가 판을 치고 정당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왜 이 엉망진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시나?
같은 패거리야? 응? 유승민하고 같은 패거리라서 그러시나? 정신 차리셔야지. 그 주제에 무슨 학자야. 학자면 연구해서 더 좋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리고 쓴소리만 하라고. 정치판 기웃거리지 말고. 자, 마르크스는요, 이 세상이 썩은 이유가, 그리고 여기 피플이죠. 인민이 가난한 이유가 사유재산 제도와 자본가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악의 화신으로 봅니다. 이런 세상에. 자, 여기쯤에서 여러분, 엥겔스가 마르크스를 도와줬다고 해요. 엥겔스는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엥겔스가 부자여서 마르크스를 후원했는데 마르크스는 가난하게 살다 죽었다. 그러면 후원을 한 게 아니네요. 부자였다며. 근데 마르크스는 왜 가난하게 살았지? 둘 중 하나죠. 엥겔스가 마르크스를 지원한 게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안 도와줬거나. 같은 얘기인가? 같은 얘기구나. 네. 도와줬다고 거짓말 쳤거나 아니면은 조금씩만 줬거나 둘 중 하나겠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 아, 배트맨님 오셨네요. 아, 아까도 오셨었지 않나? 300회 축하해 주셨죠? 그러니까요, 이 빨갱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꼭 동시에 다른 얘기를 한 몸뚱아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자본론 1, 2, 3 나와 있는 게 그 중에 7것만 마르크스가 쓴 거고 나머지는 엥겔스가 쓴 거예요. 진짜? 그럼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 엥겔스주의자냐?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주의자라고 해야지. 왜 엥겔스는 왜 빼? 엥겔스가 그렇게 시켰던가? 그럼 둘 중에 뭔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중근이 오빠는 사회주의자라서 좋겠다. 병신아. 철학자라고 나대는 것이 최소한 이 정도 구분도 안 되냐? 병신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 앞에서. 아주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미친년부터 병신 다 나오네. 자, 보세요. 사유재산 제도를 지키려는 악의 화신으로 본 거예요. 자본가를.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고 자본가를 없애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망했군요. 동독이 몇 년입니까? 50년도 안 돼서 무너지고 소련은 100년도 안 돼서 무너지고 중공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게 언제입니까? 70년대 중반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에라이 병신들아.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어? 네, 정현주님. 저는 이용했다고 봅니다. 마르크스가 진짜 존재하는 인간이었다면. 근데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냐면 플라톤이 맨 처음에 소크라테스를 앞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모른다, 진실을. 얘들이 다 감춰놔서. 철학자도 아닌데 철학자 명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다 한 번씩 의심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식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누가 만든 거냐? 아십니까? 누가 만든 거냐?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딥스. 네, 딥스. 기득권 세력이 만든 겁니다. 기득권 세력한테 유리하도록. 자, 일제한테 먹힌 게 그게 명성황후 때문이고 고종의 잘못 때문이었나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밑에 있던 그 유학생이 아니라 유학자들은 뭐 했나요? 그 밑에 양반들은 뭐 했나요? 나라가 그 지경 될 때까지? 자, 고종 탓하고 명성황후 민비라고 욕하면서 민비 탓을 해버리면 네,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그게 뭐 일본 탓을 하면 그거 다 니네 죄가 다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맞습니다. 애덤 스미스는요, 철학자인데 경제학 분야를 건드린 거예요. 처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살필 때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탄생되게 만든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다 빠져있어요.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근데 애덤 스미스를 왜 뺐을까요?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 도덕감정론 꼭 한 번이라도 보세요. 사기 아까우시거나 돈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서점에 가셔서 아니면 도서관에 가셔서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보세요. 그 중에 마음 가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도덕 감정론 지금 굉장히 그 뭐라죠? 번역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녀 사냥하는 거는 중세시대의 암흑기라고 얘기하죠. 중세시대 암흑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나중에 세계사 할 때 더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네, 중세식 마녀 사냥의 주장을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중세식 이런 마녀 사냥이 철학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게 철학이 될 수 있어요? 자, 마녀 사냥을 저지르고 다닌 사람들도 철학도로 부를 수 있고요. 마녀 사냥이 옳다고 주장해서 사람들을 화형시킨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마녀 사냥이 철학이라면 마녀 사냥하자라는 논리잖아요. 이게 철학입니까? 철학 아닙니다. 미신에 근거한 광기에 불과한 주장입니다. 즉 마르크스는 광기에 젖어서 날뛴 미치광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 재산을 뺏자고 주장합니까? 이런 조폭도 이런 소리 함부로 못하는데, 그쵸? 조폭은 지들이 잘못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에 미쳐 날뛴 공산주의자들도 미치광이들이죠. 다른 사람 죽여서 재산을 빼서 나눠 가지자. 생산수단을 공유하자. 그 생산수단 공유했니? 공산당이 가지잖아. 인민들은 못 가지잖아. 근데 마르크스주의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주의자임을 자랑스러워하냐 이 진중관 병신아? 제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습니까? 요즘요 빨간맛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빨간맛 좋아? 미친 것들 아닙니까? 니들 여기서 살지 마. 우리는 빨간맛 싫으니까 빨갛게 물든 중공으로 가고 북한으로 가고 또 어딨나 빨간물 들은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자, 보세요. 세상에 어느 철학자가 남의 물건, 생산수단을 빼앗아서 나눠 가지자, 공유하자는 주장을 했나요? 이 세상 어느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요? 없어요. 사람 죽이자는 건 철학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있잖아요. 조폭하고 강도의 주장. 조폭하고 강도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것 뺏어서 가지고 싶어하는 사이코패스들 있죠.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재명 같은 놈들, 윤석열 같은 놈들, 김명신 같은 년들. 네, 그런 년놈들이나 네,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뺏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철학입니까? 철학이 뭐 하는 건데 철학이 그래요? 자, 다시요, 여러분.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철학을 특히나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빨갱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자, 물건을 뺏자, 나눠 가지자, 우리가 독재하자, 저것들 다 죽여버리자. 이게 어떻게 철학이에요? 이런 게 철학이 되면 조폭 제1인자가 대통령 돼야 되겠네. 아, 그래서, 근데 이재명 조폭 1인자도 아니잖아. 꼬붕 중에 꼬붕이더만요. 그쵸? 네, 어떤 잘못된 철학자가 유물론을 철학의 부류로 넣는 오류를 저지르는 거예요. 유물론이 어떻게 철학이 됩니까? 철학이 뭔데?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 둘씩 계속 구분해 드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제대로 개념을 잡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똑바로 알자라는 게 되는 거죠. 아, 예, 토요일 일요일님. 아,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님요. 역사나 그 당시에 만들어진 책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책들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습니다. 이런 게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주의인 게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자인 게 어떻게 자랑이고, 이런 거를 신봉하는 집단이 사회주의자인데, 사회주의자인 게 어떻게 자랑스럽냐, 이 진중권 병신아. 네가 철학자야? 성재준 너 자본론 읽었다고 자랑했어? 자본론이 그게 읽어볼 만한 책이니?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론 번역이나 제대로 돼 있는 줄 알아? 우리나라는 김명신도 책 많이 읽었다고 꼴값을 떨더만 왜 이렇게 쥐잡다는 것들이 많아요? 지식도 없는 것들이 지식인인 척. 지식이 있어야 지식인이지. 그쵸?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10시 반 됐군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지식의 종류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자, 지식이 없는 지식인을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식이 돼요? 우리는 지식이 없는데도 지식인이라고 하는 등급 안에 들어가면 교수 등급 안에 들어가면 석사 박사학위 받으면 대학 들어가면 지식인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네요. 출판사에서는요, 얘기할 때요. 출판사에서 책을 내잖아요. 책을 내면 출판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몇 페이지에 뭐가 오타 났다, 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적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책 나오면.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댓글로 하나?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전화가 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메모합니다. 그리고 다음 판 찍을 때 그거를 수정을 합니다. 아니면 그게 오류가 너무 중대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때요 수작업을 했거든요. 그 글자를 잘못된 거를 다 인쇄를 해요. 스티커로 인쇄를 합니다. 스티커로 인쇄를 해서 친척의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그 책을 놓고 그 페이지에 가서 그걸 다 붙여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올바른 비판은 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됩니다. 비판을 정말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인 집단은 발전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영화판이 엄청 점점 정교해지죠. 영화판이 왜 정교해지는지 아십니까? 덕후들이 이 장면 이게 잘못됐네. 저기에 왜 저게 있어. 이러면서 지적질을 계속한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적어서 메모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깊게 그 지적한 거를 들은 겁니다. 자, 영화판, 뮤지컬판, 뭐 이런 문학의, 출판 문학의 이쪽은 잘못된 걸 지적하면 고마워하는데 잘못된 걸 지적하면 싫어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교수 집단, 정치인 집단, 정치인 대께 빠들 집단, 선생들. 자, 소위 지식인이라고 나대는 것들이 비판도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희들은 지식인 아니야. 니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뭐야? 자, 여러분 얘네들이 지식인이라고 나대는 순간 네가 가진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꼭 물어보세요. 이 중에 요거 캡처해 놓으셔서 아니면 따로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식의 종류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오늘 요거만 얘기할게요. 너무 많고 제가 요건 또 따로 다음 시간에 계속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요 지식을 메모를 하셔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중에 뭐야? 요 얘기를 꼭 물어보세요. 이 얘기를 모르면 병신입니다. 지식인이 되고 싶어하는 정신병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일 이번에 서글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찐보수 우파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이 정치판에 어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탄핵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잘못된 일이 벌어졌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졌고 땡신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명쾌하게 딱 한마디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슬펐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지식인 되는 겁니까? 석박사학위 가지면 지식인이 되는 겁니까? 지식인은 지식을 가져야죠. 이 법률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주제들이 무슨 법률가입니까? 이런 얘기를 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네가 뭘 그렇게 잘났어? 너 나만큼 알아? 그래서 너 석박 가졌어? 이런 소리 하던데 아니 나 대학교 4학년 때 주사파하고 싸우다가 CA 쪽 애들하고 싸우다가 학교 그만두고 나왔어. 니들한테 질려서. 어떻게 운동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가가지고 정치질을 하고 그 자판기나 뺏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돈 10원짜리 모아가지고 탕수육에 소주나 처먹고 앉아있냐고. 학생은 그러면 안 돼. 젊은 날에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 니들은 그때부터 이미 너무너무 찌들어 있었어. 그래서 난 니들이 정치판에 가서 이렇게 개판 칠 줄 알고 있었어. 니들이 머릿속에 든 게 뭐 있니? 돈만 생기면 술 처마시던 놈들이 뭘 알아. 자, 좌빨 쪽에는 극우 종북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 부류 저쪽 진중권 저 병신 같은 놈들 사회주의자인 게 자랑인 놈들이 포진해 있는데 그 놈들은 지식이 뭐가 있어요. 마르크스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마르크스도 제대로 모르면서 사회주의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병신들. 그런 것들이 왜 지식인 행세를 합니까? 그리고 보수우파라고 하는 것들
유승민 하버드, 걔네들이 알고 있는 게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걸까요? 자, 지식이 이렇게 여러 개고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걔네가 아는 건 이 중에, 자, 예를 들어서 걔네가 아는 게 학술적 지식이라고 칩시다. 요거 흉내내겠군. 이 학술적 지식 중에서도 몇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걔네가 알고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버드 나온 걸 자랑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지식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건 아무것도 없죠. 왜냐고요? 지식인이 아니니까. 지식인은, 진짜 지식인은요, 지식을 제대로 섭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죠. 그게 진짜 지식인이죠. 여러분, 대깨윤들 와가지고 방송에서 제가 가진 이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해라 이렇게 꼴값 떠는 연놈들 봤죠? 내 책은 도서관에서 안 받아도 밑줄 긋고 형광펜 긋고 위에 메모가 많아가지고 주접 싸고 있어. 니들 내가 책 썼는데 단돈 1원을 뭐 도와줘 봤어? 정말 걔 잔놈들이 다 와가지고 저 이번에 제주 이사했다가 저 정말 별 희한한 꼴을 다 당했는데요. 제일 황당한 게 책 많다고 흉보는 거였었어요. 책 많다고 낭비한다는 소리 들어서 제가 제일 황당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지식인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지식인으로 인정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지식인 소리를 들어야 되나요? 정말 지식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게 안타까워서 알려주려고 알지 모른다고 깔보지 않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깔보고 석박사 학위 없고 서영고 아니라고 깔보는 애들은 왜 그럴까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서영고 졸업자, 가진 게 학력고사 점수, 가진 게 사법고시 합격, 사법고시 합격해 점수가 높아서 검사로 갔어. 점수가 완전 높아서 판사로 갔어. 어우. 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법농단이 벌어졌군요. 국정농단이 벌어졌죠. 누가 국정을 농단했죠? 국회의원들. 불법 탄핵에 도장을 찍은 이놈들이 국정을 농단했죠. 유승민, 이준석, 윤석열 국정농단한, 욕 나올 뻔했다. 네. 시옷 쌍기역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요. 자, 지식의 종류를 이렇게 알고 나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요것도 하나 넣을게요. 이론 지식, 경험 지식. 이론 지식보다 이론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론적 지식, 경험적 지식. 자, 이렇습니다. 도대체 서영고 나왔다고 서영고 못 나온 저기 뭐 동방명주를 깔보고 책 많이 가졌다고 깔보고 니들은 깔보려고 서영고 갔냐? 아, 그랬구나. 석박사 없다고 깔보고 니들은 석박사를 얻은 이유가 다른 사람 깔보기 위해서 석박을 얻은 거냐? 니들 석박 왜 가졌어? 그걸로 먹고 살길 열려고 하는 거잖아. 이 돈의 노예들아. 원래 노예들이 다른 사람 깔봐. 노예들이 뭘 자랑하니? 지 발목에 찬 게 금발찌라고 자랑하는 게 노예들이잖아. 이 그 노예들아. 시스템의 노예들아. 자, 여러분들은 최소한 찐보수 우파 국민들은 정치인이라고 몰려가서 와와 그 빠짓하면 안 되고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비판을 가차없이 해야 됩니다. 비판 받아들이십시오. 비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만큼 자기의 이 마인드가 얄팍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얄팍하고 자존감이 아주 열등하다는 거를, 아주 열등한 존재라는 거를, 자존감 낮은 아주 열등한 존재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겁니다. 왜 비판을 거부합니까? 문학계, 영화계, 출판계가 비판을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이 시간에 이르렀다고요. 자, 보세요. 합창 연습할 땐 삑사리 낼 수 있어요. 근데 합창 연습할 때 삑사리 내면 되게 혼나요. 왜? 합창부 대회가 있는데 그 합창부 대회에 나가서 삑사리 내면 안 되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어떤가요? 정치 학술 대회든 뭐가 됐든 뭐 노래 경연 대회가 됐든 나가서 삑사리를 내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비판하면은
대깨들이 쫙 몰려가서 막 이해시키고 그거는 야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편안함과 풍족함을 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야. 니들이 왜 걔들을 보호해줘? 그놈들이 우리를 보호해야 돼. 우리는 계속 뭐라고 해야 돼.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죠. 그쵸? 선생들이 질문을 안 받고 질문할 일을 깔아뭉갠다. 그거 선생 자격 없습니다. 지 실력 없다는 거 반증하는 거니까요. 그런 놈들 싸그리 싹 없애야 됩니다. 그 직을 뺏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교수요? 철밥통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완전히 건방질 수 있어요. 남 깔보려고 교수질 하나? 자, 오늘 300회 특집 연속방송 3부 철학 아카데미. 지식이 없는 지식인을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결론. 지식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들이 있다. 그 사람이 아는 건 그 분야의 한 분야에 또 한 분야에 불과하다. 네, 만분의 1 아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왜 깔보니? 정신 차리세요, 이 지식인 이 쓰레기들아. 진짜 지식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김명신 이 병신아, 미친년아. 책만 읽은 게 자랑이냐? 넌 교수질 해먹었잖아. 교수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사람이 많이 읽는 걸 왜 자랑을 해? 다른 사람 깔보면서.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메타 철학자 동방명주였습니다. 똑똑해지는 채널 폴라스타 채널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